좀 좌파 성향이 있지만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매우 합리적인 개혁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이런 지식인이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최장집 교수는 이 트럼프가 당선된 데 대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만들어낸 큰 변화를 반영하는 정치 현상이다. 1930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적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복지 확대, 경제부흥, 그리고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그 뒤를 이은 세계화의 가속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거는 짚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이 경제 사이클의 변화는 항상 사회적 격변을 동반해 왔는데 트럼프 현상도 사회 경제적 이렇게 격변이 만들어낸 정치적 변화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공황이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일본의 이 극우화를 불러왔고 2차 대전의 원인이 되었다고요. 즉 그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를 낳고 사회의식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대중의 욕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표시되는 정치적 대응이 세계적 수준의 격변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그 충격을 원활 치유하고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등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는 볼 수 없다. 좌파 지식인은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자, 우리는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서 세계 대공황도 일어났고 그런 경제 불황이 나치나든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일본의 극우화 등 이런 극우 정치를 불러왔는데 이 점에서 트럼프 등장이 불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은 영국의 EU 탈퇴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이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 공화민주당의 정당 체제로는 양당 체제로는 기존의 좌파든 우파든 미국 국민들의 요구나 이 불만을 해소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지금 워싱턴 DC의 미국의 수도의 이 기성의 정치 시스템은 기득 이익에 안주하는 정치권의 반감과 이 불만 등을 갖다가 지난 수십 년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거죠. 저 국민들이 봤을 때 워싱턴 DC에 있는 저놈들은 정말로 썩은 놈들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을 불문하고 워싱턴 기득권 정치에 대한 혐오가 증가했고 이 점에선 민주당의 힐러리 역시 트럼프의 등장에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인의 반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샌더스, 공화당에는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트럼프는 기존의 공화당 정치 시스템 밖에서 들어온 아웃사이더로서 이런 기득 정치 체제를 공격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그야말로 기존의 버니 샌더스와 공통점이 있다고 최장집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죠. 힐러리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또한 민주당의 정치 시스템을 비판을 했죠. 이념적 정치적 지향이나 정치적 배경에서는 정반대에 있지만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둘이 한 80%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나 샌더스는 기존 정당 범위 밖에서 나타난 아웃사이드의 반란이고 결국은 그 배경에는 이 당뇨 중심 정당 조직을 공격한 이 포퓰리스트들의 도전이 있었다. 자, 민주당의 DNC라는 조직이 전국위원회가 이번에 힐러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나 그 조직들이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 잘못된 관료였던 정당 조직의 대표적인 예죠. 여기에 한마디로 정당의 조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미국 대중들의 반란이 포퓰리스트라고 이렇게 치부됐는데요. 좌파 지식인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스트라고 치부해버리는 부분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 엘리트 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일부러
미치광이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했다. 이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철면피 도라이 트럼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성 정치의 이 언사대로 화술대로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말을 했다면 과연 이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양당 체제로 대변될 수 없는 요구를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과감함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파격적인 행태와 전략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형적이고 파시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위험한 측면이 많은데 그렇지만 흥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공약과 발언인데 거기에는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이 동시에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극우라고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 지식인조차도 트럼프에게 진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의 엘리트들이 시대 변화와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할 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경제적인 변화는요. 그 시대의 대중들의 사회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뀐 의식은 정치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요. 기존의 시스템은 항상 대중들의 요구보다는 늦게 가기 때문에 대중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시점이 한계에 이르면 오게 되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한계에 이르렀고 영국에서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양당 체제를 통해 대표되지 못했던 숨겨진 문제들을 포장하지 않고 매우 거칠고 반동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또 망설이지 않고 직선적으로 문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현실에 가까운 말을 할 때도 적지 않았고 극우적, 보수적, 진보적 요소가 혼재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어떤 의식이요. 지금까지처럼 보수냐 진보냐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것은 누가 나누는 것인가? 지식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보수고 저렇게 말하면 진보다라고 규정한 것도 바뀐 시대에 옳은 거냐? 그 지식인이 살았던 시대에 맞게 상정해 놓은 가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니 무슨 좌파니 보수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좀 있죠. 보수 진영에도 좀 있고 좌파 진영에도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구분이 맞는 게냐?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냐? 제가 볼 때는 싸그리 쓰레기통에 썰어내야 될 양쪽의 5%들이요. 보수고 진보인 것처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꼴 아닙니까? 그들이 보수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 다 수구 진보, 수구 보수입니다. 꼴통들이라는 거죠. 좌우에. 자, 트럼프가 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뭐냐? 큰 이슈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신자유주의 중심 요소의 하나인 자유무역을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대변자 노릇을 했다. 그런 자유무역이 가져온 고용의 축소,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몰락, 제조업의 몰락 이런 등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켰는데 그 피해는 저항력 백인들이 가장 많이 봤다고 정면으로 비판했고 멕시코인 등 외국인의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공약, 현실적인 공약도 이런 인식을 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힐러리의 공약은 트럼프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살짝 바꿨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인데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논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진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자유주의를 한때 비판했어요. 그래서 FTA도 비판했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반대했으면 트럼프는 좌파의 입맛에 맞는 사람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해왔던 것, 즉 세계 분쟁에서 패권 국가로 활동한 데 대해서 이제는 미국 내의 문제에 더 치중하자. 트럼프의 이런 입장을 두고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원래 고립주의란 미국의 제임스 몰로 대통령이 선포한 19세기 후반의 독트린인데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과거의 고립주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온 세계에 확산된 미국의 분쟁 개입을 이제 무조건 전쟁하러 툭툭 튀어나가지 말고 좀 조절 통제하고 미국의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군사력을
배치하자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미국 국력의 전략적 사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한국 등 혜택을 받는 나라에 미군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라는 발언도 거기에서 나온 거란 겁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요.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휩쓸 20세기 말에 압도적인 경제력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약화된 경제력에 그때처럼 군사력을 운용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로마가 전쟁하다가 망한 것처럼 미국도 전쟁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중국이나 EU의 규모는 좀 커졌죠. 물론 거기도 내부 문제가 심각하지만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제력이 한마디로 동아시아에서 지금 미국이 기존에 가져왔던 군사력을 유지할 만큼의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외교적 이런 역량이 결국 국내 경제 기반에 뒷받침이 되는 만큼만 좀 하자. 우리 수준에 안 맞는데 오버해서 전 세계를 칼차고 총차고 다니다가 쪽박 찬다라는 이야기고요. 힐러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옛날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이 군사 제국주의를 지향할 때 경제력이 있던 것처럼 폼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힐러리는 좀 비현실적인 겁니다. 자, 트럼프가 여성 혐오 이런 부분이 심화돼 있었죠. 성추행부터 음담 패설, 노골적인 여성 비하.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힐러리 지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트럼프 개인의 아주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문제고 결국은 이 성 문제로 인해서 논란은 많았지만은 투표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성이 힐러리에 비해서는 낮았지만은 그것이 당선에 영향을 끼친 정도는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성애 간의 대결이라든지 여성 주의라든지 트럼프의 여성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 의미는 없는 선거였다. 트럼프의 인종주의적인 어떤 발언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요. 거기에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상당히 있고 그의 언행이 굉장히 이런 편견을 반영하는 어떤 거친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의 인성, 인품, 인간관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편협하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가치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과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발언이나 사생활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시각보다 그거 완벽해 안 해도 되지만은 올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걸 미국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요 대통령 한 사람 중에 도덕적이고 사생활이고 윤리적 규범이고 돈 문제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대통령을 다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면 알 거 아닙니까? 트럼프 지지가 파퓰리즘의 기초에 있고 그러다가 개인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해진 탓에 미국 정치가 트럼프 체제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측 불가능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교차 집권하면서 세계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도력은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외 정책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대충 미국의 정가에 합의된 이런 합의 수준은 유지될 수 있을까? 즉 미국식 컨센서스가 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트럼프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갈 거다. 트럼프는 포퓰리즘이 있고 또 정당 및 제도 밖의 힘이 정당을 여가하지 않고 곧바로 트럼프에 대표되고 그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다. 즉 공화당이 트럼프를 밀어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된 게 아니라 사실상 공화당은 트럼프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틈틈이 여러 명 후보가 있을 때는 힘을 모아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또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는 후보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힐러리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공화당은 정당 제도의 추악한 면모를 있는 대로 다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공화당을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힘의 바탕을 두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는 이렇게 트럼프가 기성 정치의 틀을 깨버렸지만은 그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회 경제 정책이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게 아니라 이 과거에서 굉장히 또 일탈해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연장성상에서 온 건데, 거기에는 진보 보수가 혼합된 기존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틀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기성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대중의 어떤 지지에 상당히 영합될 만한 부분들만을 짜집기해서 모았다라는 측면성도 갖고 있고, 그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약간의 보수성, 또 강한 보수성, 약간의 진보성이 하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부분마다 대충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어떤 거는 보수, 어떤 거는 진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거는 극우 이런 부분 성향이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고소득층을 위한 엄청난 감세를 주장하고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최상층 부자 기업을 대변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월가를 완전히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이 정경 유착과 썩은 시스템을 고치겠다고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바마 케어라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공약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극우고 반흑인 인종주의자라고 비판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인가? 미국의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바마 케어가 합리적인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15%에 달하는 의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폐기된다면 1600만 명이 이르는 수혜자가 의료보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기 최장집 교수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분도 미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서민의 입장에 돌아가서 오바마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이 오바마 케어를 계속 해야 되는가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요, 오바마의 업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닥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일부 저소득층이나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을 수 있지만은 성실히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서민들, 미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불합리하고 불편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 제도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합리성을 가져야 되겠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